안녕하세요. 6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부에서는요, 언어와 매체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영역입니다. 자, 왜 그렇죠? 2020학년도 수능부터는요,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화포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언어와 매체는 매체라는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매체 문제 어떻게 출제될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3월 학력평가 이 문항들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앞으로 매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를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익힐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매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잘 인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매체의 교육과정 하나하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들을 보면요, 이 문항이 그 교육과정에 어떤 성취 기준, 즉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살펴봤더니 이 매체 문항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학습 목표 하나하나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은요, 비단 매체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독서든 문학이든 화작이든 다 그런데요. 매체가 특히 그래요. 더 그래요. 그런 특징은 예시문항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번 3월 학력평가 출제된 이런 문항들, 예시문항의 문항들 잘 참고를 해서 어떤 지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이제 언어가 있죠. 35번 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자, 뭘 설명하는지 한번 보면요. 형용사 형성 파생법,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 전미사에 의한 파생법, 이렇게 나뉜대요.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 접두사겠죠. 이런 접두사가 붙은 것이고, 전미사에 의한 파생법,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 이건 이제 전미사가 되겠죠. 이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 니은과 관련해서 이제 또 출제된 문항이 있죠. 그럼 아래를 참고하여 이제 학습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네, 어근이라는 것은 단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거나 구체적인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실질적인 의미예요. 네, 그런 요소가 이제 어근이라는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접사라는 것은 자립성 없죠. 단어를 새롭게 이제 파생하는 데 쓰이는 요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면요. 접두사 새, 시가 이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접두사 새와 시는요, 의미가 유사해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죠? 매우 짙고 선명하게 라는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미사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가 이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예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여기 이제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것, 시퍼런,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그리고 밑에 있는 복된, 그리고 정답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 이렇게 이제 이 예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시퍼런에 대해서 봅시다.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성에 대한 분석이 맞는지부터 여러분 판단을 빠르게 잘 해야 했죠. 네, 시퍼런은요, 시 더하기 퍼렇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의미가 이 퍼런 게 매우 짙고 선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접두사 시가 결합된 거 맞고요. 그렇다면 시퍼렇다가 이제 기본형인데 그 시퍼럿이라는 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 즉 활용한 형태가 이 시퍼런이죠. 그러니까 활용형 맞는데, 자, 퍼렇다 형용사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 맞습니다. 기본형에 자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에 해당하는 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은 뭡니까?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어근 앞에 접사 시가 붙은 거 맞으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예이다, 판단 적절합니다. 2번을 볼게요. 새롭게는 접두사 세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기역에 해당하는 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빨리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롭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롭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기에서 온 거죠. 그렇다면 새롭게, 자 이것은 자 기본형이 새롭다일 겁니다. 그럼 새롭다를 분석을 해보면 새롭다는 새 더하기 롭다입니다. 여기서의 이 새,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new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새는요, 국어에서 여러분 뭐죠? 접두사인가요? 접두사 새는요, 매우 짙고 선명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그런 접두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new의 의미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관형사 새를 여러분이 떠올려야 했습니다. 새 건물 할 때, 새 건물, 새 기분 할 때 이 새를 떠올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 새는 접두사가 아니고요, 어근입니다. 어근이고요. 그러면 이 어근 뒤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것이 새롭다인 것이고, 새롭다라는 그 기본형에서 새롭, 어간이 되겠고요, 새롭이. 그리고 그 어간 새롭에 어미 개가 결합되어 있는 활용형이죠. 그렇다면 여기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이 말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2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빨리 골랐겠죠. 3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된 단어 구성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 뒤에 되다가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다는 여기 접미사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은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명사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되다. 그 복되다의 활용형이 복된이 되겠죠. 어간 복되 뒤에 어미 니은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니은이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라고 됐는데, 명사 어근 뒤에 이 되다가 붙어서 복되다라는 형용사가 됐으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예라고 판단하는 것 적절합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정답계는 접미사 답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라고 됐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정 더하기 답다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답다 접미사가 명사 어근 뒤에 결합한 것이고요. 명사 어근 뒤에 답다가 결합하여 정답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정답다에서 어간은 정답이고요. 그 어간 정답 뒤에 어미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활용형 맞죠? 그렇다면 니은에 해당하는 예 적절합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사랑스럽다도 기본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랑 더하기 스럽다입니다. 그럼 여기 스럽다 위에 보입니까? 접미사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스럽다의 활용형 사랑스러운입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예 맞죠? 다음 3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보기의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묶어 있어요. 보기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와 관련하여 역시 분석을 제대로 해놓은 서술, 그 다음에 제대로 해놓지 않은 서술 구별하는 겁니다. 문법 문제는요, 사례를 분석하는 능력을 특히 중요하게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요, 문법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한번 내가 제대로 잘했다고 한다면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그 기출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들 있잖아요.
뭐 단어의 사례, 문장의 사례 등등등 그 수많은 사례들과 관련하여 정말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분석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을 잘 못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얇은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따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그 노트만 보면 여러분의 약점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그 약점에 대한 보완이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법, 이 언어 틀릴 거 없죠. 그렇죠? 우리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장과 관련해서 반드시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은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을 잘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봄이 어서 오기, 저것이 이제 명사절로 안겨 있고요. 여기 목적격 조사 를과 함께 이제 결합해서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는 설명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안도했다라고 됐는데, 여러분 문장 안에 안긴 문장 찾을 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기다렸다, 서술어, 이거의 주어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다렸느냐?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즉 서술어부터 짚는 거예요. 안도했다, 누가? 나는 안도한 거죠. 그럼 뭐에 안도했습니까? 그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안도한 거죠. 그럼 그가 범인이 아니었다가 여기 지금 안겨 있습니다. 명사절로 안겨 있죠. 그리고 여기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는 것이죠.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디귿에는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됐는데, 역시 이제 잠들었습니다. 누가? 아이가. 마루에서 잠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우유를 마신 아이예요. 그러면 관형사절이 안겨 있네요. 그럼 이 관형사절은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적절하겠습니다. 디귿과 달리 기억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고 되는데, 부사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서가 여기 오다 꾸미니까 부사어 맞습니다. 적절하겠고요. 5번을 보면 니은과 달리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고 되는데, 네, 우유를 마신, 자, 마시다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시다의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아이가죠. 이 아이가라는 주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5번 디귿에 대해서 주어가 생략됐다는 거 맞고요. 그러면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야지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니은을 봤더니 자, 여기 보면 그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그가가 주어잖아요. 범인이는 보어고, 요거 서술어고.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 설명 적절하죠. 여긴 주어 있고 여긴 주어 없으니까 니은과 달리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다음 3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7번 문제 앞으로 문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요소를 갖고 있는 문항이에요. 이 37번 문항을 틀렸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내가 좀 더 꼼꼼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이 강의에서 설명해주는 그 주의해야 할 지점 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자료를요 정말 잘 찾았어요. 기존에 뭐 여기저기 나와 있는 그런 흔한 자료가 아니고요. 뭐 내용도 재미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1번 봅니다. 금으로와 양아로를 통해 모음조어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금으로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양아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자, 이게 금 뒤에 으로라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고요. 양 뒤에 여기 아로라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아래야, 오, 아, 으, 우, 어. 자, 요 아래야, 오, 아가 이게 한 그룹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게 한 그룹입니다. 요 위에 것들끼리 어울리면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이고요.
요 아래 것끼리 어울리면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걸 뭐라고 하지요?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음 조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금이에요. 그러면 금, 여기 음입니다. 이 양에는요 아가 있습니다. 아가 들어있어요. 그쵸? 야. 그러니까 앞에 반모음을 먼저 이제 빠르게 발음하면서 아로 가잖아요. 그래야 이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아예요. 그렇죠? 양성모음끼리 또 어울렸습니다. 그러면 음성모음끼리 어울렸고 양성모음끼리 어울렸으니까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조사, 즉 을어와 아로가 있었다. 알 수 있죠? 적절합니다. 2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는요. 여기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어두자음군이 쓰였다는 거 알죠? 말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읍, 시옷, 기역 몰려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단어 첫머리가 어두죠?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자음 연속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합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니라샨을 통해 주체임 수다를 높이는 선어말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3번 선택지와 관련하여 판단을 빠르게 잘 못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니라샨은요. 니라샨은 여기 있습니다. 니라샨. 이거는 용언입니다. 용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현대어풀이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응시켜야죠. 이르신, 이르답니다. 동사예요. 이렇게 용언과 관련해서 분석을 하면요. 그 용언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의 주어 혹은 목적어,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어까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부터 당연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꼼꼼하게 분석하지 못하면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니라샨. 자, 이 이르신의 주어가 누굴까요? 수달이 이르되 이르신 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달이 말한 건요. 수달이 말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요 말을 한 거고요. 수달이 얘기한 이 이르신 양 할 때 이 이르는 거는 수달이 아니죠. 누굽니까? 앞에 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값을 많이 잃으면 못 살까 하여 이르되 금으로 땅의 가름을 틈없게 하면 이 동산을 팔겠다. 자, 여기에서 금으로 땅의 가름을 틈없게 하면 자, 이게 금으로 땅에 깐대요. 그걸 틈없게 깐대요. 엄청나게 많은 금의 양이 되겠죠. 그 양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한 사람은 태자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중세국어 자료를 가지고요. 사실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어풀이를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현대어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금으로 따의 따름을 끄먹게 하면 이 동산을 팔오리라. 자, 이렇게 잃은 것과 관련하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양이 바로 이 니라샨 양이다. 그렇다면 요 니라샨의 주어는 태자다 라는 거죠. 그러면 태자가 이제 저 니라샨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럼 니라샨을 이제 또 분석을 해보면 니라에 샤가 붙어 있습니다. 샤. 여러분 중세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정해진 해설 강의 이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함께 주체 높임과 관련된 이제 요소를 봤으니까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이제 알고 가야 하는 내용을 짚어주는 거예요. 샤, 그 다음에 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샤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샤가 쓰여요. 근데 이 샤가 쓰이면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이제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니은만 남은 건데, 이 샤와 시는 주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옵니다. 샤와 시는 둘 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이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만 기억하지 말고요, 요 샤까지 함께 기억하도록 합니다.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샤가 들어있는데, 이 샤는요, 앞에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태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인 수다를 높이는 게 아니라 태자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죠. 즉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태자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쓰였냐면 시옷이 쓰였어요. 시옷. 요 시옷은 관형격 조사죠. 중세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시옷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무정물이라고 하면 뭐 돌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정물일 텐데, 그럼 무정물에 쓰이는 게 이 관형격 조사 시옷이었고요. 유정물에는 기본적으로 뭐 의나 아니면 요 애가 이제 쓰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음 조화에 따라 쓰인 것이고요. 요 형태인데, 유정물 중에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물, 높임의 대상이 되면 관형격 조사로 시옷을 썼어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태자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옷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금방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태자의 도리는 이렇게 대응시켰어야죠. 앞에 태자 있고 시옷은 의에 대응한다. 현대풀이랑 중세국어 자료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딱 여러분이 매칭을 시켜야 돼요.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옷은 의, 관형격 조사다. 적절하죠? 5번입니다. 거짓말화를 통해 자음으로 끝나는 체온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어적기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짓, 자, 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알이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이어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거를 이렇게 이어적기 했다라는 것 적절합니다. 이어적기, 끊어적기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개념을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말삼 뒤에 알이 온다고 합시다. 요걸 이제 이어적기 하면 어떻게 되죠? 말사, 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끊어적기 하면 어떻게 되죠? 말삼, 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어적기의 형태와 그 다음에 끊어적기의 형태가 함께 이제 섞여 있는 과도기적인 표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삼, 말. 요렇게. 그쵸? 네. 이렇게 과도기적인 표기 형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다 잘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에서 이제 39번으로 가도록 하겠는데, 표준발음법 제5장과 관련해서 음의 동화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언어 지문에서는요, 어떤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여러분이 잘 봐야 되겠고요. 사례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 사례 어떤 요소들로 분석이 되는지까지 잘 짚어야 합니다. 기역, 디귿, 비읍. 자, 평파열음인데요. 자, 이것이 비음, 니음, 미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종 미친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이제 바뀝니다. 기역, 디귿, 비읍 있으면 이것이 이응, 니은, 자, 미음 이렇게 바뀌죠. 조음위치가 같아요. 조음위치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유음이 있습니다. 유음, 리을이 있는데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은 유음하죠. 유음하. 그래서 여기 비음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이 앞도는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인 유음 리을로 좋은 방법이 이제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 가로줄이 의미하는 것은 즉 자음도표에서입니다. 자음도표에서 가로줄이 의미하는 것은 조음 방법이죠. 파열음입니다. 파열음, 막았다 터트려내는 소리이죠. 그 다음에 비음입니다. 코를 이용해서 냅니다. 유음입니다. 조음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음 위치는 이렇게 세로 줄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예컨대 만물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고 실내에서 유음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음음 변화가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디귿이 지금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미음 이렇게 둘 다 비음으로 유사해졌죠. 유사해졌습니다. 미리 개념을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자 이렇게 유사해지는 것은 불완전 동화입니다. 동화는 동화인데 완전히 똑같아진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실내 보세요.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을 같아졌죠? 이건 같아졌어요. 이렇게 같아지면 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동화고요. 이건 불완전 동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는 뒤에 것이 앞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뒤에 것이 앞으로 영향을 줘서 앞에 것이 뒤에 것에 닮았으면, 뒤에 것에 닮아졌으면, 동화가 됐으면 이거는 역행 동화죠. 근데 자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달라졌으면, 그래서 같아졌으면 이거는 순행 동화죠. 그래서 역행 동화와 순행 동화의 개념까지 여러분이 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이 동화음, 이것이 동화음. 그 다음에 동화음에 영향을 받는 음운이 피동화음이라고 한다면, 자, 이와 관련하여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한다 그러면 앞에 것이 뒤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순행동화죠. 근데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한다라고 한다면 피동화음이 앞에 있고 영향을 주는 것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역행동화죠. 그래서 기억은 역행동화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동화음과 동화음이 완전히 같아지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완전동화라고 했죠. 완전동화고, 그 다음에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과 같은 특성만, 이런 일부 특성만 담는 동화는 뭐라고요? 불완전 동화라고 했습니다. 자, 예컨대 실내는 자 이거 피동화음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동화음이 뒤에 있으니까 순행동화고요. 그리고 완전히 같아집니다. 니은이 리을이 돼서 리을로. 그러니까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만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영향 줍니다. 즉 피동화음이 여기 앞에 있어요. 이건 역행동화죠. 그리고 니은 미음으로 비음으로 유사해졌습니다. 즉 조음 방법만 닮아요. 불완전 동화죠. 자, 나를 보면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이제 일부를 정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 고려해서 로마자 표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유의할 점으로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음을 보면 자음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요 G, D, B,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그 다음에 말, 단어의 끝에서는 이렇게 KTP로 이제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말에서는 L, 그리고 리을은 LL로 적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요 내용은요, 이 로마자 표기법에서 정말 출제 요소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인데,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걸 좀 적용을 해볼게요. 표기상의 위점, 음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적는다. 이런 유의점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죠. 38번을 이제 보면
가와나를 참고해 보기에 A를 로마자로 표기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관령입니다. 자, 대관령. 자, 이 A와 관련하여 종성이치에서만 유무화가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설명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종성이치하면 음절에서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음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요 음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음절의 종성, 요 니은 이것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성 이치에서만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건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된 거니까 유음화 맞네요. 맞아요. 대관령으로 발음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 자 여기 리을리을이니까 리을리을이니까 LL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0 이렇게 적었는데 적절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 웬 장음 요 표기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적절한 것 아닙니다. 요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 초성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 설명의 이제 적합성을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되겠는데 자, 이 음절과 관련해서 초성, 중성, 종성이 있습니다. 이 종성에 있는 기역이 지금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초성의 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뒤에 이 백마라는 발음과 관련하여 표기는 맞죠. 앞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C에 대해서 이제 별내 지명이죠. 별내 주민들이니까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라고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음절 자, 내라는 음절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초성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초성의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난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내로 이제 발음이 됐으니까 자, 요거 어떻게 표기해야 되겠습니까? 리을입니다. 그렇다면 LL로 표기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게 여고요. 그 다음에 애니까 별내. 그리고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 맞습니다. 고유명사 대문자로 시작하는지도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그 대문자로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지점을 출제 포인트로 삼기도 해요. 그렇다면 3번이 이 3번이 적절한 거네요. 답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이제 보도록 하지요. 이제 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초성위치와 종성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라고 됐는데 지금 삼목묘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음절 삽이라는 음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종성이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요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요 목에 있는 기역이 또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요 음절과 관련해서도 종성에서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종성에서만 비음화가 2번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초성이치와 종성이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삼목묘 표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분석을 보면 물난리인데 이 물난리 보면 여기 요 음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성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종성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초성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이에요. 순행동하죠. 근데 요 종성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이에요. 그쵸? 이거는 역행동하죠. 그래서 순행과 역행이 다 일어난 것이다. 물론 완전동하기도 하고요. 자, 이와 관련하여 초성위치와 종성위치에서 유음화가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성위치, 그 다음에 종성위치에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표기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요. 여기 리을이 2번 나옵니다. 그럼 리을이 2번 나오니까 리을은 LL로 표기하니까
LL, 자 여기 물날, 자 여기 리을을 요 LL로 표기했어요. 근데 여기 뒤에 요 리을도 LL로 표기해야죠. 그러니까 이 R이 아니라 LL이 돼야죠. 그쵸? 네, 그래서 5번도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정답은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일어나는 동어의 양상을 분석할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만을 이제 골라 묶은 것은 이라고 됐는데 기억은 뭐였습니까? 기억은 역행동어입니다. 역행동어하고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피동어음이 동어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어니까 완전동어입니다. 그러면 역행동어, 완전동어가 둘 다 일어나는 걸 찾아야 될 텐데 여기 곤란을 보면요. 분석을 하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바뀐 거죠. 그러면 역행동어.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자 리을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동어. 기억, 니은 다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국민을 보면 이 국민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역행동어. 근데 이응, 미음, 비음으로 성격이 유사해진 것이지 완전히 같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완전동어예요. 그러면 기억에만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읍내도 보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뀐 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역행동어. 근데 미음, 니은이에요. 불완전동어죠. 그 다음에 인문을 보면 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는데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이죠. 그렇다면 역행동어. 그 다음에 미음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완전동어. 그리고 이제 칼라를 보면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줘서 니은이 리을로 유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순행동어. 그 다음에 리을 같아졌으니까 이거는 완전동어. 그럼 니은에는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 니은 다 일어나는 건 뭡니까? 곤란이랑 인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39번까지 언어 문제를 다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매체를 볼 건데요. 이번 이 매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익혀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익혀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이 수능 특강 그 매체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매체 문항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여러분이 우리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매체는요. 이런 걸 리드 발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리드 발문을 통해서 어떤 매체에 관한 것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의 이 내용은요. 인터넷 매체에 관한 거예요. 매체가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요. 매체가 텔레비전이에요. 이렇게 매체부터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체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 이런 이 구체적인 이런 내용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체 자료라고 그래요. 매체 자료. 매체 자료고요. 이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중요하게 연결해야 되는 것이 매체 언어입니다. 매체 언어가 있고요. 이 매체 언어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제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지고 정말 문제를 많이 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집중해서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 요소나 매체 언어와 관련해서요. 이런 여러 요소, 매체 언어 그것들의 어떤 쓰임, 기능 즉 이 요소 매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매체의 특성 그리고 이 요소나 매체 언어를 통해서 구성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비판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지 물을 거고요. 그리고 매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그런 다양한 매체의 요소, 매체 언어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목적에 맞게 맥락에 맞게 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또 역시 물을 겁니다. 그래서 자, 매체 자료다라는 것 이 개념적으로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이러한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자, 어떤 매체 언어가 쓰였는지를 기본적으로 잘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제목이 있어요. 요소를 짚으세요. 그 다음에 검색창이 있어요. 요소예요. 이 인터넷 매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 이런 요소들을 꼭꼭 주목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탭이 있습니다. 탭이 있고요. 이거 클릭해가지고 이동이 쉬워요. 그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 입력 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에서요. 매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요소는 의사소통이에요. 이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소통되고 있느냐.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식, 그 다음에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결국 묻는 문항이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이 잘 익혀놔야 되는데, 자, 이 의사소통 관련해서 이제 봅시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북극곰의 내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람, 이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람, 이 블로그를 쓴 사람, 매체 자료의 생산자인데요. 생산자가요, 반드시 수용자랑 확 그냥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요, 다큐멘터리라는 매체, 요 자료, 요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매체 자료를 수용했어요. 수용자가 자신이 수용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이 매체 자료, 이 블로그의 내용을 생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자가 생산자예요. 이런 지점도 굉장히 매체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삼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의견을 나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이렇게 이 매체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이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최근의 매체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매체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체 언어라는 건 여러분 문자 언어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문자 언어도 매체 언어고요. 사진, 그림, 그래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매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성, 내레이션이 있다? 음성 언어죠? 음성 언어도 역시 매체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 언어도 사용이 되고 음성 언어도 사용이 되고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이 함께 됩니다. 복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뉴미디어, 이런 뉴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복합 양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 양식성이라는 것은 매체에서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사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있네. 그냥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읽는 데 있어서 매체 자료도 결국은 읽는 거예요. 독해하는 거예요. 그 독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사진이라는 이런 요소, 이 매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의미. 옆에 사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멸종, 지구온난화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구성하게끔 하고 있다. 의미와 관련된 측면을 짚어야 돼요. 그래프라는 요 요소 사용됐죠.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이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게 두면 된다?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를 결국 또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나 아니면 이런 매체 언어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냥 있다만 판단하면 안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 의미에 관련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읽기를 할 줄 알 때
매체를 좀 더 빨리 잘 읽고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한 것들이 결국은 문제 선택지에 나와 있을 거니까요. 자,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으로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플라스틱 줄이기, 대체 에너지 개발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여기 동영상도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이 동영상은 다큐멘터리 홍보 영상이네요. 이 다큐멘터리 홍보 영상 보고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이제 시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되는데,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요 인터넷 블로그 매체의 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요소 주목하라고요. 그리고 이거의 기능. 이 매체 자료의 핵심적인 말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기능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의사소통의 양상,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방법, 의사소통의 내용, 이게 결국은 또 출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양상, 의사소통의 방법, 의사소통의 내용,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역, 니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함께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습니다. 나는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예요. 매체는 텔레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체 자료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결국 요소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 문자 언어라는 매체 언어를 사용하여 헤드라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매체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 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요 요소에 우리가 지금 기능까지 파악을 한 겁니다. 네. 진행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윤 기자 있습니다. 2달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피해 심각하네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했더니 윤 기자가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행자 이제 말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윤 기자가 여기 지금 문제의 심각성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자료 영상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 자료 영상이 있는 것이고요. 요 영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그렇다면 의미와 관련해서 이 말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저수지 바닥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의 심각성 공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당하다. 그랬더니 윤 기자가 네,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진행자랑 윤 기자랑 관점이 다르진 않죠. 여기서 하나 또 강조할 게 뭐냐면 이 매체 자료를 독해를 할 때요. 이거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매체 자료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세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관점을 매체 자료 속에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이 출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다. 이걸 알고 가는 게 여기서 필요해요. 정리했죠? 진행자랑 윤 기자랑 기본적으로 관점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터뷰 영상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농사일을 하시는 분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이루고 있는 요소 자막이 있습니다. 그쵸? 자막. 그리고 이제 이 자막은요, 결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도드라지게 잘 전달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되게 한다는 건요, 의사소통이 좀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의 방식과 관련하여 이런 자막, 문자 언어를 매체 언어로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매체와 관련하여 처음 해설을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 자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매체 자료와 관련하여 이런 해설하는 거 선생님이 처음이고요. 또 이렇게 요소별로 출제 포인트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출제 포인트가 이 매체 과목에 있는지 꼭 잘 정리하고 잘 익혀야 돼요.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 간의 면대면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자, 의사소통 방식 출제 요소라고 아까 했죠. 그와 관련된 선택지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가 면대면 얼굴과 얼굴 서로 맞대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아니죠. 면대면 소통은 나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진행자와 윤기자의 소통입니다. 진행자와 윤기자의 소통은 면대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나와 달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자, 이거는 매체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체 언어 출제 포인트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에요. 가에 제일 끝에 보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식을 갖춘 말투 있죠. 나에는요? 나에서는 격식을 갖춘 말투 사용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나도 보면요. 진행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읍니다. 씁니다. 네, 하십시오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됐는데,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 해시태그 가의 구성 요소로 우리 주목했어요, 안 했어요? 주목했죠. 나에서는 그 이루고 있는 요소와 관련하여 이런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 그런 거 없었어요. 답 금방 고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되는데, 나는요 매체가 뭐예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었다는 말 설명이 성립하지 않겠죠. 매스미디어인데. 대량의 정보 전달한다는 건 매스미디어라는 거예요. 매스가 대량의 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정보의 수정 관련된 요소는 지금 가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댓글 보면 밤토리가 좀 잘못된 내용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 구름이가 감사해요 수정할게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40번 문제 함께 또 이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 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기의 설명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들이 좀 있어요. 짚어줄게요. 정보의 구체적 형태를 매체 자료라고 한다. 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 매체 자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가 싫어요 라고 지금 블로그에 제시되어 있는 그 내용, 그 매체 자료예요. 그 다음에 나의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 있죠. 그 뉴스 지금 헤드라인부터 해서 지금 뉴스의 내용 쭉 제시되어 있죠. 그 매체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매체라는 것은 인터넷,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매체가 되겠죠. 매체 자료의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체 언어라는 것은요, 이 뉴미디어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사진, 동영상, 자 이런 것들이 다 매체 언어로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매체 언어라는 것은 자 기존에 과거에는 아무래도 그 매체가 아무래도 문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대부분 문자로만. 근데 지금 뉴미디어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시청각적인 그런 요소들을 활용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 양식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양식적인 매체 언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를 할 때 이 지점에 주목을 할 거예요. 의미 구성. 이 구성한 의미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 매체 언어와 관련하여 그런 요소나 매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독해를 잘해야 된다. 적어놨어요? 정리했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매체 문항을 많이 개발을 해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이제 출제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꼭 잘 정리하고 공부 잘 합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매체 자료의 수용은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 수용자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 고려해 이루어진다라고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 관련해요. 앞으로 매체 자료 읽을 때 이런 의도, 관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또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많이 내봤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매체와 관련해서요,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내용을 통해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강의에서 이런 매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매체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잘 많이 짚어줬습니다. 그 강의를 또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매체 자료 수용자, 창의적 생산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소통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가에서 그래프와 동영상 등을 나에서 문자, 음성, 언어 이런 것들을 매체 언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결국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가에서 몽돌이가 쓴 댓글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몽돌이가 이제 쓴 댓글을 보면 몽돌이가 그래프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프. 그리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진 속 작은 얼음 조각마저 사라져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 자, 여러 가지 매체 언어가 사용됐으니까 복합 양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매체 언어를 고려하여 요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와 사진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함께 고려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북극곰은 살 곳이 없어지고 말겠어요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사진, 북극곰이 쉴 수 있는 얼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음이 있어야 북극곰은 먹이도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점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에 따라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겠죠. 이렇게 서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의미가 구성이 돼요. 그렇죠? 적절합니다. 2번 같은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 가에서 구름이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든 생각을 블로그에 올려. 네, 구름이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수용자였는데 그 생각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생산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소통합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 즉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다큐멘터리가 또 하나의 매체 자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영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큐멘터리라는 매체 자료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이 된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매체 자료의 수용자 구름이가 창의적 생산자로서 의견을 나눴으니까 사회적 소통에 참여한 겁니다. 적절하겠죠? 4번을 보겠습니다. 나에서 진행자와 윤 기자가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 다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공유하고 싶은 거죠. 누구랑? 대중이랑. 진행자의 말을 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두 번째 말을 보면요. 첫 번째 말부터 볼까요? 첫 번째 말 끝에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말을 보면요.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윤 기자가 자료 영상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기자의 그 말 보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문제의식을 수용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뉴스라는 매체 자료가 생산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진행자가 윤 기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심각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 요청하고 있죠. 생산자들 간에 놓여 있는 맥락이 같아도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이라고 되는데, 진행자가 요청한 거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윤 기자도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틀렸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점이 이렇게 출제해서가 된다는 거예요. 매체 자료 안에 그 자체적으로 다른 관점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생산자와 수용자가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생산자가 있고요. 매체 자료가 있고요. 수용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 자, 이 매체 자료 안에도 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생산자도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수용자도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관점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출제 포인트가 된다. 알겠죠? 정리해놓고 앞으로 이 관점 파악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을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억 뭐가 됩니까? 기억은, 자, 거기 댓글에 보면 첫 번째 댓글, 사랑의 댓글이에요. 북극곰에게 미안하네요.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게 좋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체원의 특성에 주목하여 블로그를 통해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앞으로 자신 걸어다니겠대요. 이산화탄소 줄이는 데 동참하겠대요.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목적,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북극곰이 처해 있는 위기 알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데 동참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블로그에 제시된 정보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되는데, 지금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자는 게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자는 것이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매체의 사용 습관에 대한 성찰,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인터넷 매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에 대한 성찰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의사소통에 대한 개선책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죠. 블로그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를 나타내고 매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고 되는데, 니은을 보면 저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구름이가 얘기했어요. 그것에 초록곰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매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네, 하이퍼링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인터넷의 그 매체의 특징이죠. 인터넷 매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기능을 활용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에 관한 그런 관련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블로그에 제시된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 비판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동의하고 추가 정보 알려주고 있지.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네, 뭐 자신의 견해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타당성 비판하는 내용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체의 파급력 고려하는 그런 내용도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3에서 이제 45번 세트를 보죠. 학생들의 학생회장 후보자 동영상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고, 자, 리드 발문에서 뭐 파악하라고요? 매체. 휴대전화 메신저, 매체.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이야기판이다. 스토리보드. 자, 답하시오. 네, 여기 요소를 좀 짚어주겠습니다. 학생회장 후보자 지원단 대화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의사소통 참여자 한정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알리고 그러는 것이지만 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대화방 열었어. 서로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 내용이 남아있어. 그 내용을 참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자, 휴대전화 메신저라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장점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매체의 특성, 매체의 기능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출제 포인트 돼요.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의견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소통과 협업 잘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만든 포스터, 이 포스터도 매체 자료가 돼요. 이 전에 만든 매체 자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새로 만드는 매체 자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메신저라는 매체의 특성, 파일 전송이 가능해요. 이런 요소, 요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이것도 이런 기능과 관련된 요소들을 주목해버릇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동영상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 의견을 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구성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이 잘 드러나도록 소통에 가는 장면 하나, 화합에 가는 장면 하나, 그 다음에 경청하는 태도 드러나도록 하자, 그리고 여럿이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자,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 그 다음에 지지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 각기 다른 장면으로 하자, 공약사항을 자막으로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하게 효과음을 넣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막은 매체 언어의 쓰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매체 언어의 쓰임과 관련하여.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인터뷰, 이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도 다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음을 보면 내레이션. 이거 음성 언어예요. 매체 언어입니다. 매체 언어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 매체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설명 내용이에요. 매체 자료를 이루고 있는 요소와 매체 언어, 그것들이 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문자라고 얘기하죠. 이모티콘. 자, 그런 것도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자, 나의 이제 이야기판 스토리보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씬 1 있고 씬 2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 주목해요. 매체 언어와 관련해서 주목해요. 소통과합이라는 자막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슬로건 자막으로 썼고요. 그러면 요 매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요 슬로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막 썼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음, 자막, 내레이션, 이렇게 매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복합 양식적인 특성 나와 있습니다. 양성 기회 가져다 주면서 경청하는 태도 나타내고 있고요. 함께한다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과음, 자막, 내레이션 썼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지시했고, 투표하는 손, 그 다음에 한 표 행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가에 대화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신의 말 보면 동영상이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매체에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의사소통 방식이 이것도 결국은 언급했나요? 한신이? 한신이가 언급했어요? 한신이 첫 번째 말 보면요. 학생의 정보보다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거지, 그 이야기의 어떤 주제 한번 더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신의 말을 보면 누가 이야기판 만들래? 나한테 이야기판 양식이 있어 공유할게 하면서 파일 전송하고 있고요. 그럼 파일을 전송했다라는 것은 그 매체의 기능 활용을 한 거예요. 매체의 기능을 활용을 한 거지 매체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한 건 없어요. 그 다음 한신의 말을 또 보면 디귿 구성에 대한 의견을 줬는데 이때 매체 정보 유통 방식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희는 매체 언어의 표현 전략을 비교하여 라고 되는데, 매체 언어의 표현 전략을 비교하여? 자, 소희의 말을 보면요. 소희는 어떤 말 하고 있냐면, 홍보 동영상 소통과합을 잘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만든 그 매체 자료 포스터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과 관련된 것을 비교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표현 전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것까지 추론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뭐 표현 전략을 비교했다는 말이 아예 틀렸다고 볼 수 없을 것도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근데 뒤에 걸 보면 매체 언어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소희가? 매체 언어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소통과합이라는 거 좀 더 잘 강조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 쳐지는 기억도요. 소통에 가는 장면과 화합에 가는 장면을 하나씩 구성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연주는 문자와 그림말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의미를 제시하여 동영상 제작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주 보면 좋은 생각이야 라고 공감 나타내고 있는데 문자와 그림말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의미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네, 요 그림말 이모티콘. 경어는 휴대전화 메신저의 특성을 언급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됐는데 매체의 특성 언급하면 출제 포인트라고 했죠. 경어의 첫 번째 말. 서로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 매체의 특성, 휴대전화 메신저의 특성 언급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 긍정적인 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지섭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지섭의 말 보면요. 매체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는 내용이 있나요? 그 지섭의 말 보면 내가 이야기판 만들어 볼게. 동영상 어떻게 구성할지 의견을 줘. 공약사항을 자막으로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효과음을 넣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효과음을 넣자. 효과음을 사용하자라는 것이지. 자,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매체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안을 지금 어떻게 역할 분담할 것인지 제작의 절차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섭의 말 보면 내가 이야기판 만들어 볼게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44번 보겠습니다. 기억 미음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이야기판을 보면요. 나의 이야기판에 지금 기억과 관련하여 소통이 가는 장면 하나, 화합에 가는 장면 하나씩 나와 있죠. 씬 2는 소통과 관련이 있고요. 씬 3은 화합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소통 장면에서는 경청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고 자 이렇게 귀, 경청하는 태도. 그 다음에 화합 장면에서는 여럿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함께하고 있죠. 맞습니다. 디귿을 보면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힌 인터뷰, 각기 다른 장면을 제시하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판에 지시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한 학생의 인터뷰만 제시한다고 씬 4에 나와 있습니다.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 3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리을을 보면 공약사항을 자막으로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하게 효과음을 넣자. 빠밤 넣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공약사항을 5번 미음이죠. 내레이션으로 자막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자라고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하여 자 내레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씬 2에 씬 3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씬 2 같은 경우를 보면 자막은 학급별 소통함 제작인데 그에 관한 그런 설명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씬 3 같은 경우에 자막은 한마음 축제 개최인데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음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나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는데 여러분 43번에서 45번은 매체의 생산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알겠어요? 앞에 40번부터 42번은 매체의 수용과 관련이 있었죠. 매체의 수용과 생산이 매체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큰 두 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정하기 위한 방안, 생산에 있어서 이렇게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은 꼭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검토 결과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는 배경음악, 이와 관련하여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 자, 그렇다면 힘찬 발걸음 강조할 수 있겠죠. 연결됩니다. 매칭이 됩니다. 대응돼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씬 1의 자막을 몇 번? 김 누구누구와 함께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김 네모네모. 자, 이렇게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막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맞죠? 그렇다면 2번 선택지도 적절하다. 3번 씬 2부터 씬 4에 씬 1처럼 화면 우측 상단에 소통과 합의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슬로건을 일관되게 노출하여 강조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죠? 적절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 씬 4의 인터뷰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들을 자막으로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뷰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핵심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씬 5에 학생회장 후보자가 자막을 힘주어 읽는 내레이션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힘주어 읽는다. 그렇다면 자막의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씬 5의 자막이 뭐냐? 당신의 한 표를 기호 X번에 행사하세요. 그러면 한 표를 기호 X번에 행사하세요 라는 것이네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거기 자막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는 것 관련하여 이렇게 힘주어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5번이죠. 네. 이런 45번 같은 문제는요. 장문에서 퇴고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언어에 의해서 매체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매체 출제 요소 포인트를 짚어주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하지만 또 여러분이 그 시간만큼 공부를 또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해서요. 수능에서 최고의 성적 거둡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